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주말간의 비트코인 가격은 다행히 반등에 성공을 해서 42K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아주 중요한 신호가 떴는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되면서 세력과 고래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롱숏 포지션 모두 강하게 구축이 되고 있다.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숏 포지션이 주말간에 모두 날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이 강하게 구축이 됐었고 그걸 잡기 위해서 세력들이 숏 포지션을 날리기 위해서 42K까지 비트코인을 끌어올렸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남은 부분은 롱 포지션 40K까지 있는 롱 포지션이 강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언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비트코인 단기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24년도 1분기에는 이렇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변동성의 단기 변동성 확대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요.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행히 38K 중후반대에 위치했을 때 이 쇼터몰더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근처까지 오고 나서 뒤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로 돌아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지표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근처에서 반등을 성공을 한 두 번 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다.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점에서 일단 일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단기 예측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참 많이도 뺏어갔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럴 때 맥스페인이라고 하죠. 더 많은 비트코인과 코인들을 본인들한테 뺏기 위해서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주다가 그 뒤에 일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패닉셀을 한 번 더 유도하는 이 움직임이 사실은 이 코인을 뺏기에 가장 좋은 움직임인 건 맞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40K까지 내려갔었고 단기 패닉셀 때문에 38K를 찍고 올라왔었지만 그 뒤에 42K까지 올라왔다가 전 저점을 다시 찍고 간다고 했을 때 맥스페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닉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레인지를 두고 매수 매도에 임하는 게 좋다.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 준비를 해야 만약에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려도 저희한테는 좋겠지만 내려와가지고 이 부분이 패닉셀 나의 맥스페인으로 돼가지고 이게 진짜 그냥 밀려서 코인을 던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우리가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온 상태에서 또 내려가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번 하락이 있었을 때 이렇게 퍼센트 서플라인 프로핏을 봤을 때 한 9%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득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빠졌냐 이걸 보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이 하락이 있었을 때 9% 정도 빠졌고 두 번째 하락이 있었을 때 12% 정도 빠졌고 마지막 하락이 있었을 때 17% 빠졌기 때문에 가장 작은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염두해야 되는 게 사실상 당연한 대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래들과 세력들은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세력들한테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보시게 되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리테일들은 코인을 팔고 있습니다. 열심히 팔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 48K까지 갔다가 38K까지 내려오면서 급격한 하락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리테일들 그러니까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세력들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을 모두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가장 큰 대형 고래들 같은 경우도 분배를 끝내고 축적을 해가고 있다라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냥 아예 대놓고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 지점 리테일들은 코인을 던지고 있고요. 던진 걸 유도하는 고래들 같은 경우는 코인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력들은 왜 모으겠어요? 비트코인이 모으기에 좋은 시간이고 이걸 모았을 때 너무나 큰 수익이 있을 거라는 걸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 개인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뺏어가고 있고 코인들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지표
지표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일 밸런스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이 48K에서 하락을 했을 때 너무나 갑자기 급격하게 고래들이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유입이 돼서 지표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종종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은 17,0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고래들이 축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온체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외에도 고래, 특히 세력들이 코인들을 모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게, 아주 급격하게 모아가고 있구나 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오늘 또 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수탁 서비스에 얼만큼 많이 넣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킵하고 홀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하락장일 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쌓아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고래들이 모아가기 위해서 증거, 단초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이걸 보시게 되면 시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졌어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건 동시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스테이블 코인이 왜 들어왔냐?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싸졌기 때문에 이걸 모으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리테일들에서 고래들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고 세력들로 비트코인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걸 봤을 때 세력들과 고래들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기에 자기들이 싸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BTFP가 3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지만,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를 봤을 때 글로벌 리퀴디티가 계속해서 증가세로 돌아서가지고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팔라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작년 11월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쭉쭉쭉쭉 사이클상 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BTFP가 종료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들은 채권이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채권 가격이 똥값이 돼서 본인들이 미실현 손익이 났기 때문에 이게 돈 돌려달라고 하면은 이 현실이 난 채로 국채를 시장에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채의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BTFP를 통해서 이 국채를 못 던지게 막은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 로직을 살펴봤을 때 뭐냐면, 그렇게 되면 BTFP가 종료가 되면은 미국 국채를 다시 던져야 되는 소형 은행들, 이런 것들을 누가 사주냐, 혹은 이걸 가만히 둘 거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미국에서 개입을 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유동성을 다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상으로 중요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을 내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지급 준비율을 내리게 되면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시장으로 돈을 많이 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중국에서도 돈이 계속해서 풀려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시적으로 지금 돈이 풀리고 있는 사이클에 진입을 해가고 있고, 중요한 두 개의 축, 미국 같은 경우도 BTFP의 종료와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전에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돈이 풀려가고 있는 움직임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 이미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게 글로벌 리퀴디티 인덱스 상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이클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들이 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냐,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에 진입을 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로 봤을 때도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클 상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된 지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빅히트예요. ETF가 나오고 나서 많은 거래량,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많은 관심도 있기 때문에 빅히트를 쳐서 찰스 스왑이라는 운용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는 곳이고요. 여기서도 이렇게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흥행을 할 줄 몰랐는데 흥행을 하니까 찰스 스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진입을 한다. 찰스 스왑은 블랙록 다음으로 피델리티보다도 큰
운용사입니다. 그런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안착이 됐을 때 더 많은 돈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단기적인 이 움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꼭 아셔야 되고요. GBTC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GBTC에서 있는 비트코인이 다른 9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GBTC의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극복이 되어가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 충격을 흡수를 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는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린 알덴이 연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버블이라는 거는 꺼지고 나면 다시 반복이 되지 못한다. 이게 버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이미 3번을 찍고 넘어갔습니다. 버블이 끼고 꺼지고 끼고 꺼지고 끼고 꺼지고 하면서 3번을 넘어선 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냐라고 봤을 때 버블이 아니라 그냥 계속 고평가 고밸류를 받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리날덴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지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지만,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찍고 넘어갔다라는 거 많이 잊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올타임 하이를 아무리 버블이어도 다음번에는 계속해서 찍고 넘어갔던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번은 왜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움직임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구글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ETF 그 다음에 특정 코인들에 대한 광고를 다시 허용을 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일반 리테일들 소비자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어덥션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부터 구글에서 광고를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화, 그러니까 심리적인 변화죠. 더 친숙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이 변화에 대한 흐름이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표, 이 신호 너무나 중요하고요. 뭐냐면 200일 이평선과 VWAP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매 사이클마다 한 번씩 있었던 현상이고요. 이게 넘어섰을 때 200일 이평선이 이 VWAP를 넘어갔을 때 불장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늘 반복이었었고 그런 움직임이 드디어 이 자리에 와 있다. 너무나 중요한 신호가 뜬 거고요. 우리의 이 뒤는 당연히 불장이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분들 요 그래프에서 중요한 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 이 라인이 붙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추가 하락 너무 떠 있죠. 이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여기 내려왔다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염두하면서,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스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다 끝났다, 횡보가 끝나고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그 뒤에 하락을 하면 정말로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다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 정상적인 사이클 안에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신호와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신호를 믿고 과거의 자료를 믿고 지금의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 지표들을 믿으신다면은 지금의 이 하락과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세력들이나 고래들처럼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솔라나 같은 경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함께 알트코인의 대장으로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게 했고, 변화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솔라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찍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튕겨나간, 그러니까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얻고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민코인들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 숫자가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 솔라나를 필두로 한 알트코인의 장이 다시 한번 열릴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제 멤버십에도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